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소위 SPK 대학원 진학과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이런 상위 대학원들은 많은 학생들이 꿈꾸지만 넘사벽이라고 생각하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이 시점까지 관심연구실 교수님께 컨택 메일을 적극적으로 보내지 않았다거나 인턴십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대학원 입시는 정시처럼 정해진 날짜에 원서만 넣는 절차가 완벽히 정해져 있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카이스트도 제발 좀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망설이고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해요. 또 거절당할 것 같아서 컨택이 몇 군데 못했어요. 관심 있는 연구실 한 군데 이렇게 컨택이 답장이 왔는데 이거 안정적으로 입학할 수 있나요?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셨다면, 여전히 방향이 애매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라도 끝까지 보고 일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교 3, 4학년 분들 어떻게 해야 차근차근 대학원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끝까지 꼭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1편 영상을 이미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또는 컨택, 면담, 인턴, 최종 입학 전체에 해당하는 체계적인 과정에 대해서 다룬 강의는 더보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희 채널의 전 영상들을 보고 수많은 분들이 막막했는데 길이 보였다, 덕분에 폭넓게 컨택 메일을 보낼 용기를 얻었다는 후기를 남겨주시며 체계적으로 대학원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리즈에서는 대학원 진학의 A부터 Z까지 연구 분야 선정, 연구실 선택, 교수님 컨택, 면담, 인턴, 최종 입학으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만 보셔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구 분야 선정은 사실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연구 분야를 한번 선택하게 되면 선택된 연구 분야와 관련된 일을 향후에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관련된 연구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산업에 수요가 없는 연구 분야를 선택했을 때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셨다고 하셨죠. 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공학과에서 코드 이상 탐지 분야로 연구 석사를 끝마쳤는데요. 제가 취업하는 것을 도와줬었는데 그때 삼성, 현대차, SK 등 다양한 대기업들의 직무 기술서들을 정말 많이 살펴봤는데 당시에 코드 이상 탐지 분야와 관련된 취업 공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1년 동안 취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네, 취업뿐만 아니라 박사를 받은 후에 포닥이나 정치련 연구직 자리를 구할 때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교 졸업할 시기에 이런 연구 분야를 잘 고르는 것은 어렵죠. 무엇보다 유망한 분야는 현재 인기가 있을 확률이 높고 애초에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사회가 워낙 급변하다 보니 유망한 분야를 맞추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 노력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부 시절에 본인이 좋아하던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를 먼저 탐색하세요. 반대로 만약에 좋아하는 분야가 없다면 본인이 정말 하기 싫어했던 분야가 있었을 텐데 그것은 일단 제외해두고 나머지는 열어두되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우선순위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긴 한데 유망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고전적이거나 수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학부 시절에 만약에 그게 확실히 보인다면, 물론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확실히 보인다면 높은 확률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 방법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학부 교수님을 꼭 만나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다 등록금 냈잖아요. 이런저런 컨설팅을 받기보다 해당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하셨던 교수님께 면담을 하면서 해당 분야의 연구실을 소개받기도 하고 또 해당 분야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때문에 내가 연구 분야를 정했다면 그 연구 분야에 관련된 교수님을 뵙는 게 좋습니다. 둘째로는 산업 수요를 통해서 검증해 보는 겁니다. 물론 미래의 수요를 현재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현재 수요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기업들이 인재 채용을 위해서 발간하는 JD, Job Description을 보는 방법이죠. 그래서 회사가 많이 필요한 분야라면 적어도 중간 이상은 가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기 있는 연구실을 보는 거예요. 연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최근에 어떤 연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요즘 GPT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AI를 활용해서 옛날보다 훨씬 쉽게 트렌디한 연구 분야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JD를 잘 안 보시더라고요. 특히 대학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난 취업이 아니야 이러면서 잘 안 보시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기업의 연구개발 직무 JD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자, 먼저 JD를 같이 보기 전에 두 가지 여러분들의 좀 카테고리를 좀 분류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확실히 가고 싶은 연구 분야가 있으신 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 분야가 아직 불분명하신 분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잘하는 걸 하고 싶겠죠. 사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국내 대기업들의 JD를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국내 대기업 JD는 산업 수요를 대표하는 지표입니다. JD는 정확한 미래 예측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잡는데, 특히 지금 연구 분야가 없는 분들 방향성을 잡는데 좀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LG, 뭐 네이버, SK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기반 사업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수백 개의 중견 중소 협력사들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대기업 JD에서 나오는 기술 연구 키워드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전체 산업의 방향을 또 반영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연구 분야로 연구를 해두면 나중에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관련된 연구, 산업군으로 진출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물론 이제 뭐 JD가 정확한 미래 예측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2년 뒤, 5년 뒤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어렵잖아요. 하지만 회사에서 기술 트렌드를 갑자기 만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회사들도 뭐 자율주행, 제어, 로봇, 광학습 이런 것들을 연구개발 인력들을 채용한다는 거는 2년 후, 5년 후를 미리 대비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이 키워드를 정하고 기술을 파는 겁니다. 이런 키워드는 지금도 필요하고 5년 뒤에도 조금씩 발전해서 여전히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어떤 조사를 하는데 좋은 근거 자료로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JD를 어떻게 보냐 같이 한번 볼 건데, 내가 연구 분야를 아직 정하지 못했을 때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으로 여러분들이 JD 기반으로 역으로 여러분들의 연구 분야를 설계하는 것에 레퍼런스를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직무 기술도 한번 볼 건데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산업이 있다면, 자동차 산업이라면 현대자동차, 배터리면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정해서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제일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직무 소개라는 란이 있어요. 각각 기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직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 GPT를 통해서 빠르게 정보 서칭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활용을 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번 보시면 소프트웨어 개발에 한번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컴퓨터공학이나 산업공학, 뭐 전자공학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좀 많이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고, 뭐 사업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부만 보지 마시고 다양한 사업부들을 다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AI 센터가 좀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사업부이기 때문에 AI 센터로 저는 들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아젠다가 있어요. 아젠다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는, 특히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학부 때 자기가 연구했던 또는 프로젝트 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고, 학부 수업 시간에서도 공부했던 실험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가는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로 선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전자공학에서 반도체 수율, 품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케줄링을 해봤다, 그리고 꽤 할만했고 괜찮았다 라고 한다면 여기가 좀 끌리겠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과감하게 이쪽 분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선택을 했으면 연구실을 찾아야 되잖아요. GPT에서 OS 기반으로 하셔도 좋고 여러 가지 다른 AI 툴을 활용해도 좋은데, 빠르게 검색을 가능하니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현정 교수님, 박명주 교수님, 홍순도 교수님이 핵심 연구 키워드로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또 어떤 연구를 하는지를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연구들을 중심으로 하는지는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연구실들은 아마도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취업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산업 과제를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역설계를 하시면 JD를 먼저 보시고 산업의 수요를 예측하고, 이 산업의 수요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실을 찾고
이 연구 분야로 진출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연구 분야를 결정함에 있어서 좋은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산업 그리고 직무를 먼저 선택하시고 역설계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연구실 선택입니다. 자, 연구실이 상위대학원에 소속되어 있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이제 졸업 후에 네임밸류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연구비나 연구 환경이 좋을 확률이 당연히 더 높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위 대학원의 좋은 연구실은 경쟁이 빡세서 가기 어렵다. 그래서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사실 입학처가 뽑기 때문에 이성적이면 어디, 저성적이면 어디 촘촘하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대학원은 교수님께서 직접 뽑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리지 않고 많이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찾아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나에게 좋아 보이는 연구실은 사실 남에게도 좋아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합격 확률을 10%라고 가정하면 그 얘기는 10곳만 지원하면 한 곳은 붙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들어갈 자질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연구실을 몇 개만 알아보고 나 여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결정해버리면 그 연구실이 지난 학기나 작년에 사람을 많이 뽑아서 이번 학기 티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높이다는 관점에서는 반드시 많이 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석가법부터 쭉 내려오면서 좋은 연구실 찾아서 최소 5, 6개, 많게는 10개까지도 리스트업 하는 것을 꼭 목표로 잡으세요. 물론 원하는 연구실 고르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꼭 많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연구실 홈페이지에서 연구실을 찾아봅시다. 핵심 요소는 연구 분야가 나와 맞는지, 그리고 연구 실적이 어떠한지, 졸업 후 커리어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교수님 인품은 어떠신지, 그다음에 연구 환경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연구 분야는 자기가 생각한 것과 일단 같아야겠죠. 논문 리스트를 통해서 연구 분야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AI를 통해서 이 연구 분야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따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졸업생 리스트, 알룸나이를 통해서 졸업 후 어디에 취업하셨는지, 또 교수 임용은 어디에 됐는지, 정출연은 어디에 갔는지 등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알룸나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알룸나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보는 박사과정 연계 진학률이에요. 이제 석사로 2년을 하고 나서 박사과정으로 진학한다는 건 이 연구실이 4년을 더 할 만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사과정 연계 진학률이 높은 연구실 치고 연구 환경이 나쁘거나 연구 실적이 나쁘거나 교수님 인품이 안 좋거나 이럴 확률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해외 저널에 매년 꾸준하게 게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구과제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결국 인건비는 연구과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올 수 있는지를 연구과제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고요. 연구과제가 너무 적다면 나중에 교수님과의 면접이나 아니면 연구실 사람들에게 한 번씩 점검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실 사진이 화목한지 아니면 마지못해 찍는지 이런 걸 가지고도 교수님 인품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요거는 100%는 아니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한번 연구실 홈페이지에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과를 이제 들어가야겠죠. 산업공학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구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연구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연구실 비전이 있고, 그리고 주요 연구 분야가 정리되어 있네요. 그리고 졸업 후 주요 진로도 나와 있습니다. 모든 연구실이 이렇게 다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아요.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읽어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연구 분야가 같은지 판단하시면 되고요. 특히 저런 정보가 좀 부족하다 하면 여기서 이제 저널 페이퍼들 하나하나 확인하기는 어렵고, 특히 이 분야를 잘 안다 그럼 하나하나 확인하셔도 되고, 보통 그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다 긁어서 GPT나 제미나이나 요약해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연구 실적을 요약할 수 있는데, 연구실을 요약해서 이런 걸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를 내가 희망하면 여기 지원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이런 연구를 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알룸나이, 제일 중요한 알룸나이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 연구실에서 졸업하는 분들과 커리어가 크게 다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확인해야 되는데, 보면 반도체는 다른 연구실보다는 좀 덜 가는 것 같고,
IT 기업 중심으로 많이 취업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교수 임용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연구실 하나 볼게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실 같고요. 여기 보면 사실 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석사에서 박사 진학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연계 진학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만으로 사실 이거 하나면 사실은 끝납니다. 왜냐하면 연구실의 연구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교수님의 인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좋은 연구실 찾을 때 봐야 되는 요소들이 한 번에 평가될 수 있는 주요 지표예요. 그래서 이거는 볼 필요도 없이 굉장히 좋은 연구실이고 자기 연구 분야와 같으면 충분히 진학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이 연구실 리스트업을 하실 때 상위 대학원 괜찮은 연구실인데도 인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융합대학원 같은 곳인데요. 인기학과에 입학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스텍 인공지능학과, 카이스트 전자과 이런 학과들에 입학하여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높은 학점 또는 인상적인 연구 경험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인기 분야의 연구를 하면서도 상위 대학원 진학과 함께 도전적인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계과나 전자공학, 자동차공학 계열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하는 연구실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전공이 아니더라도 서울대 스마트 도시공학이라는 융합학과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융합대학원들은 대체로 일반 대학원보다 입학이 수월합니다. 무엇보다 뛰어난 교수님들로 꾸려지고 탄탄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대학원들이 꽤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융합대학원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융합대학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대학원 진학의 A부터 Z까지 특히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연구 분야 선정과 좋은 연구실을 리스트업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다뤄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그것도 1, 2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하게 해내기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길을 잃고 가장 중요한 컨택 앞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다음 학기로 지원을 미루는 분들을 저희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원 2week 스프린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시간 낭비 없이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난 1기 참여자분들의 신청 동기를 이렇게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컨택이라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계속 미뤄왔거나 몇 개만 딱 했던 컨택을 스프린트를 같이 하게 된다면 어떻게든 컨택까지 빠르게 시간 낭비 없이 완료하게 될 것 같아서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장 중요한 관문을 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저희 프로그램의 핵심 가치입니다. 아마 몇 가지 걱정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준비를 많이 했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는 고민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가 설계한 커리큘럼을 따라오기가 이런 분들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흩어져 있던 정보와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대학원 진학 과정의 완성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몇 달을 헤매는 것보다 14일간 확 집중해서 명확한 방향을 잡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막막함이 확신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특히 3, 4학년이라 아직 시간이 있는 분들에게는 앞으로의 준비 과정에 대한 가장 확실한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제 전공은 좀 특이한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실 수도 있겠죠. 저희 프로그램은 사실 특정 전공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전공에도 적용 가능한 합격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1대1 Q&A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공과 상황에 맞는 가장 구체적인 조언을 멘토들에게 직접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시간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용이 또 부담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가장 고민을 했는데 이번 기수에서는 5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참여의 기회를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SPK 출신 멘토님들의 1대1 Q&A 드리는 비용을 생각하면 저희에게는 사실 지속하기는 힘들거든요.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의 시리즈에서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정보들은 충분히 얻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실행하고 확신을 얻고 빈틈을 메우고 싶다면 저희 스프린트가 가장 확실한 답이 될 것입니다. 2주 후 여러분은 유력 연구실에 인턴으로 확정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